나를 작게 만드는 말들, 무의식 중에 내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왜인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는 느낌 말이에요. 회사에서든 친구들 사이에서든 항상 호구 취급을 받는다거나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거나. 사실 이런 현상의 원인이 우리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투에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마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을 걸고 있는 셈이죠. 말이라는 건 참 신기해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고 타인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치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말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자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위험한 표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런 말들을 인식하고 바꿔나간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더 당당하고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괜찮아요라는 말입니다. 이 말, 정말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표현이죠?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약속을 어겼을 때, 심지어 우리에게 피해를 줬을 때도 괜찮아요라고 자동으로 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관대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을 너무 자주, 그것도 정말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까지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 사람은 뭘 해도 괜찮다고 하는구나. 그럼 다음에도 좀 대충 해도 되겠네. 마치 무제한 쿠폰처럼 이 사람에게는 뭘 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동료가 중요한 회의에 30분이나 늦었는데 괜찮아요라고 했다면 다음에도 그 동료는 당신과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다 따져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을 때는 이번에는 이해하지만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처럼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해요. 둘째, 제가 할게요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착하고 성실한 분들이 많아요. 팀 프로젝트에서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생기면,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뒤처리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조건반사처럼 제가 할게요라고 나서는 거죠. 처음에는 우와, 이 사람 정말 책임감 있고 일 잘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인식이 생겨나죠. 이 사람은 어차피 다 해줄 거야. 그냥 맡기면 돼. 마치 만능 청소기처럼 모든 귀찮은 일들이 자동으로 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렇게 많은 일을 떠맡다 보니 정작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져서 전체적인 성과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일은 많이 하는데 성과는 별로네라는 평가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가끔은 이번에는 다른 분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든지 제가 지금 다른 업무가 있어서 언제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셋째, 별거 아니에요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정말 교묘하게 우리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독성 있는 표현이에요. 누군가 우리의 노력이나 성과를 칭찬해 줄 때 우리는 겸손함을 보이려고 별거 아니에요라고 대답하곤 하죠. 한국적인 겸손 문화에서는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며칠 밤을 새워 만든 프레젠테이션을 몇 시간 동안 공들여 준비한 요리를 정성스럽게 고른 선물을 별거 아니에요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정말로 그것이 별거 아닌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니었구나. 그럼 다음에도 대충 기대해야겠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 정성이 모두 평가절하되는 거죠. 마치 자신이 만든 작품에 스스로 싸구려 라벨을 붙이는 것과 같아요. 대신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라든지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여러분의 노력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넷째, 혹시 괜찮으시면 으로 시작하는 말투입니다. 이런 말투는 언뜻 정중하고 배려 깊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면 자신감 없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이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이것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의견에 확신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마치 자신의 말에 먼저 면죄부를 붙여두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정당한 요청을 하거나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까지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날 때 이것 좀 검토 부탁드려요. 이렇게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신뢰감을 줄 수 있어요. 다섯째, 죄송한데 로 시작하는 습관적 사과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버릇이에요. 죄송한데 이거 언제까지 필요해요? 죄송한데 질문 하나 있어요. 죄송한데 화장실이 어디예요? 여기서 무엇이 죄송한 걸까요? 업무적으로 필요한 질문을 하는 것이 죄송한가요? 화장실 위치를 묻는 것이 사과할 일인가요? 이런 습관적 사과는 우리를 계속해서 미안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왜 계속 사과를 하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정말 사과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당당해 보여요. 이런 말 습관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나와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갈등을 피하고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싶은 마음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말 습관들이 오히려 우리를 덜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말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의식적 관찰입니다. 먼저 자신이 이런 표현들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하루 종일 자신의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해서 지적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대체 표현 준비입니다. 괜찮아요. 대신 이해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대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별거 아니에요. 대신 열심히 했어요. 같은 대체 표현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점진적 변화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말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씩 천천히 자연스럽게 바꿔나가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는 긍정적 자기 대화입니다. 내 의견도 가치 있어. 내 시간도 소중해.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균형점이 있어요. 당당함과 오만함은 다르고 자신감과 이기심도 달라요. 우리가 바꿔야 하는 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 습관이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예의는 아니거든요. 진짜 실수를 했을 때는 당당하게 사과해야 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기꺼이 도와야 해요. 다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해요. 다만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수십 년간 써온 말 습관을 바꾸는 건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더 존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말들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